2024년 5월 26일 뉴스레터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등록을 클릭하고 알림벨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세한 분석 섹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어의 몰락과 김민재의 화려한 비상이 예상되는 놀라운 변화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적 시장에 대한 예측 및 정확한 보도로 정평이 나 있는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는 자신의 개인 스엔스를 통해 바이에른 뮌헨의 새 감독의 선임이 거의 임박했다는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축구 매체들 역시 바이에른 뮌헨의 파격적인 감독 선임이 이번 시즌 리그 3위로 내려앉은 투엘의 일관성 없는 전술과 선수 기용이라고 판단하면서 EPL 꼴찌팀 감독을 전격적으로 선임해 유럽 축구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뱅상 컴퍼니가 뮌헨에 오게 되면 바이에른은 바로 후보 신세라고 말하며 김민재가 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뜻밖의 대반전 이유를 들어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뒷이야기 풋볼 매거진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독일 매체 빌트는 바이에른 뮌헨이 토마스 투헬의 사임 뒤 뱅상 콤파니를 감독으로 선임할 것이라고 속보를 내면서 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뱅상 콤파니는 맨시티의 레전드 수비수 출신으로 현재 프리미어리그 언리의 감독이기 때문인데요.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밑에서 선수 생활을 한 콤파니가 감독으로 데뷔하자 펩은 그 당시 콤파니는 훌륭한 감독이 될 자질이 있다. 그가 전술을 이해하는 능력은 평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콤파니의 뛰어난 전술적 이해 능력을 칭찬했었는데요. 뱅상 콤파니는 이를 증명하듯 프리미어리그 두부격인 챔피언십의 번리를 맡아 엄청난 승률을 자랑하며 한부인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시켰습니다. 이 당시 많은 번리 팬들은 수비라인을 많이 올려 사격을 가하는 현대 최신 공격 축구를 구사하는 뱅상 콤파니 감독에게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할 것을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시즌 번리는 챔피언십백을 구사하던 높게 라인을 유지하면서 상대를 압박해 공을 따낸 뒤 공격을 하는 전술을 계속 유지했지만 넓은 수비 뒷공간을 허용하면서 EPL에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공격수들에게 역습을 허용하며 무너지는 것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기가 바로 토트넘이 번리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혼자 해트트릭을 기록한 사실입니다. 이 경기가 있기 전 그 당시 영국 현지 매체들은 번리가 토트넘과 매우 유사한 전술을 펼치기 때문에 서로 양보 없이 라인을 많이 올려 상대를 압박, 높은 위치에서 역습을 전개하는 경우 난타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었는데요. 하지만 경기 결과는 번리의 완패로 이어졌습니다. 경기 후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에 출연한 몇몇 패널들은 번리와 토트넘의 선수 레벨의 차이가 이런 데에 참사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에는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고 들어올 때 단 한 번만 연결되면 골로 연결시키는 손흥민이 있다. 챔피언십에서 번리가 상대한 그런 수준의 선수가 아니라는 것을 콤파니가 너무 간과한 것이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몇몇 전문가들 역시 콤파니는 이번 시즌 내내 자신의 전술적 색채를 고집하면서 수비라인을 뒤로 내리지 않았지만 많은 유명하고 뛰어난 감독들이 자신의 공격 축구를 양보하지 않고 EPL에 데뷔한 해에 고집을 피우다 몇 경기 만에 경질당한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스코틀랜드 리그를 씹어먹고 올라온 리버풀 출신의 제라드 감독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에버튼 감독으로 선임되었다가 중도에 경질되었고 레스터 시티 감독이었던 브랜든 로저스 역시 공격 축구하다가 팀을 강등으로 밀어넣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덧붙여 EPL에는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어 결정을 짓는 세계적 수준의 공격수들과 이런 선수들을 막아내는 세계적 수준의 수비수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공격 축구하다가는 공격이 다 막히고 수비라인 뒤쪽을 공략당하며 연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번리의 콤파니 감독이 딱 그 경우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뱅상 콤파니는 이 상황에서도 자신의 축구 철학을 고수해 결국 번리는 리그 19위로 마감. 다시 강등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대반전의 서막이 오릅니다. 뮌헨은 투엘 밑에서 리그 우승에
실패했습니다. 해리 케인을 1,500억을 주고 사왔고 김민재를 1,000억에 사오면서 엄청난 이적 자금을 투입해 투회를 지도했지만 결국 리그 3위로 마감하면서 많은 미넨 팬들의 분노를 사기에 이르르는데요. 독일 매체 빌트지는 콤파니 감독이 선임되는 배경에 대해 많은 미넨 팬들은 경험이 풍부한 감독이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24에 불과했으며 대조적으로 29는 콤파니를 강력하게 선호하며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콤피나의 전술 색채 때문에 미넨 팬들은 기대감이 폭발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벌리의 보드지는 콤파니가 이번 시즌에도 함께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미넨의 오퍼를 받고 단 5분 만에 감독직을 수락했다는 사실이 매체들의 연이은 속보로 터져나오자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팬들 역시 절대 못 가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만약 간다면 미넨이 감당할 수 없는 위약금을 물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팬들 프로 세계에서 더 많은 연봉을 주는 팀이 부르면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무슨 배신감을 운운하는 거냐고 말하며 그게 억울하면 미넨이 주는 연봉을 번니가 주던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두부리그로 강등된 팀에서 감독을 하는 것보다 미넨에서 감독을 하는 게 훨씬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데 당연히 미넨으로 이적해야 하는 것을 번니가 못마땅해 한다는 것이 우습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넨이 감독을 물색하다가 모두 손을 들어버리자 전격적으로 뛰어난 감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콤파니를 선임했는데 그 이유는 그의 공격 전술과 수비라인을 조율하는 능력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콤파니가 미넨의 제안을 수락한 것은 미넨이 워낙 명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축구 철학을 당장 구현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어서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맨시티, 아스널, 나폴리, 그리고 토트넘처럼 수비라인을 극단적으로 많이 올리는 팀은 반드시 커버 범위가 넓은 매우 빠른 센터백을 보유해야 하며 이 센터백의 1대1 능력이 아주 좋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벌리에는 이런 센터백이 없었기 때문에 높은 수비라인 뒤쪽을 공략당하며 무너졌는데 미넨에는 세계 최고의 수비 커버 범위를 자랑하는 김민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콤파니가 벌리에서 실패한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신의 전술을 높은 수준에서 해내지 못하는 선수단의 퀄리티에 매우 실망했을 것이라고 몇몇 전문가들은 추정하면서 미넨의 뛰어난 선수들과 함께한다면 자신의 전술적 능력을 맘껏 발휘할 가능성에 대해 큰 매력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투헬이 주전 센터백으로 쓰고 있는 타이어는 콤파니가 구사하는 현대 축구 전술에 역행하는 센터백이라고 말하며 다리가 느리고 수비 커버 범위가 좁아서 높은 라인을 유지하며 상대를 타격하고 강한 전방 압박으로 다시 공격권을 찾아와야 하는 전술에서는 무용지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콤파니의 전술 색채상 다이어는 바로 벤치행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99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시즌 김민재가 부진한 이유는 여름에 아시안컵에서 전 경기를 뛰며 혹사당한 측면이 크다. 김민재는 이번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름에 군사훈련을 받으며 훈련을 제대로 못했고 그리고 아시안컵에서 혹사를 당한 데다가 팀이 바뀌면서 미넨의 미드필더들이 수비 복귀를 하거나 커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게으른 플레이를 일삼은 것도 김민재의 독박 수비의 큰 부분을 차지해 김민재에게 억울한 누명이 씌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덧붙여 김민재는 이번 여름에 몸을 잘 만들어서 콤파니가 새롭게 부임했을 때 나폴리에서의 경기력을 회복해 강한 인상을 남긴다면 다이어를 영원히 벤치로 몰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주장을 접한 일부 팬들은 토트넘에서 명단 제외였던 다이어는 콤파니가 높은 라인을 유지하는 순간 처참한 경기력이 드러날 것이다. 다이어의 잘난 척도 이제 끝이라고 일침을 가해 많은 팬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및 멤버십 가입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풋볼 매거진이었습니다.